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3년 3월 6일 월요일 경칩날 즐겁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봄이 시작하는 경칩이 오늘입니다. 개구리가 깨어나는 오늘 많은 분들이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마음속에 봄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줄 명언은 게으른 자는 늘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만 하고 하지 않는다. 보브 나르그.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은 게으른 자보다는 부지런한 자들이 더 많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고양시에 2023년 3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입주 물량, 아파트 공급 물량에 대해서 한번 방송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제 고양시는 이제 경기도라든지 서울 그리고 뭐 또 인천하고는 좀 다르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나갈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대곡 수서선이 열리는 개통이 되는 그 시점부터 고양시가 천지개벽을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은 이 자료를 보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보시면 올해 7월 달에 고양지축 A2블럭 신혼희망타운이 지금 입주를 합니다. 583세대 그리고 덕은 3정 그린 코아더 베스트가 올해 이게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올해 7월에 지금 계획대로 지금 입주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 장항지구의 A4블럭과 A5블럭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주를 하고요. 이게 내년에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지축 B1 같은 경우에 지금 중간에 지금 시공사가 지금 좀 변경이 됐긴 했지만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부도 때문에 다른 건설사로 지금 시공사가 지금 변경이 됐지만 계획대로 지금 제가 지난주에 가서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주 연월이 내년 4월에 조금 딜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입주를 한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면서 롯데캐슬 스카이엘에 또 작년에 청약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일단 또 내년 8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올해하고 내년에만 지금 고양시가 이렇게 보이시는 이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요. 2027년까지는 입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뭐 올해 국방대 부지라든지 뭐 창릉이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삼정 그린 코아더 베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양을 3년 전에 했습니다. 3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분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무리 빨라야 4, 5, 6, 2026년에 입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 이제 무주택자분도 계실 거고 1주택자분도 계실 거고 뭐 다주택자분도 계실 텐데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향후에 집값이 뭐 오르든 내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고양시에 터를 잡고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올해가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이라는 말씀을 솔직하게 감사 스마일이 부동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여러 또 생각들이 다 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오늘 방송 드릴 주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그게 이제 화두가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제가 제 방송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2023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부동산 경착륙을 갖다가 좌시하지 않고 또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뭐 대출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완화를 갖다 할 것이다. 부동산 규제를 완화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좀 빨리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시장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반영이 좀 되는 것 같다. 그러나 이제 세계 경제라든지 국내 경제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올 하반기까지 지속될지 또 내년까지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지만 감사 스마일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부동산 현장에 있으면서 작년 12월 달과 지금 올해 3월 달 그리고 지난달과 지금의 3월 달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론이 좀 길었죠? 네. 오늘 매경 이코노미의 집값 흐름 예측 지표 들여다보니
김경민 기자님의 신문 기사와 그리고 최동수 기자님의 전문가 90%가 올해 집값이 하락한다. 반등은 2024년에 반등할 것이다 라는 최동수 기자님과 송진우 기자님 기사 두 가지를 가지고 감사스마일 생각을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전세가율을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이걸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정부가 주택거래를 막았던 부동산 규제를 대거 풀면서 올해 집값이 반등할지 관심이 좀 뜨겁습니다. 서울 주요 단지 매매가가 수억 원씩 급락한 데다가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이제는 반등할 시기라는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대출 부담이 여전해서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라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9억 이하의 주택 거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금리 부담이라든지 대출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이런 시기에도 지금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삼동 같은 경우에 2차 아이파크라든지 원흥동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7억대 매물들은 이제 정말 거래가 지금 되고 있고 2차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층 매물만 된 게 아니라 지금 중층 고층까지도 7억대에서 이제 소진되고 난 이후에 이제 8억으로 넘어가는 걸로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원흥동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7억대 매물들이 거의 다 소진됐는데 지금 현재도 7억대 매물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층 고층이 아니라 저층 위주로 지금 남아있다라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삼성의 매수 타이밍을 갖다가 아니면 고양시의 덕양구의 신축, 준신축에 내가 한번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물론 제 방송을 참고하시고 아실이라든지 호갱노노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디스코라든지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각자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값 바닥을 진단하는 지표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중간 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을 받아서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택 구입 부담이 완화됨을 갖다 의미하면서 반대로 주택 가격의 고평가라든지 저평가를 판단할 때 자주 쓰이는 지표인데 최근에 작년 3분기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89.3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에는 214.6으로 2분기 대비 10.6포인트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서울의 적정 주택 부담 지수 같은 경우에는 130에서 140선으로 지금 평가받는데 이제 지금 현재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하락하다 상승 전환해야지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지금 내다봅니다. 근데 지금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실탄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당분간 수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나마 부동산 매수 심리를 의미하는 매매 수급 지수를 살펴보면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를 해봄직만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느냐. 이 자료를 이 잣대를 놓고 보면 이 잣대가 맞는 거고 이 잣대를 보게 되면 또 이 잣대가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이라도 내 부동산 인사이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전문가들도 생각이 다 나뉘어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자체가 이제 지역별로 이제 거래가 되는 지역이 있고 거래가 되지 않는 지역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공급이 지금 향후 2027년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명이 이제 들어오는 거라든지 중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 이제 지역주택조합인 데이앤뷰라든지 그 다음에 중간에 엘로이라는 아파텔이 이제 고양시에 들어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의 이제 국방대학교 부지가 이제 어떻게 될지 또 양주시 장읍면 3마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거는 이제 2027년까지는 전에는 이제 들어오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창릉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빨라야 저는 2028년을 지금 첫 입주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2027년까지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고양시에 오랫동안 거주를 갖다 해야 되고 일자리 때문에 고양시를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올해가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선매도 후 매수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에게 지금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지금 자기 집이 안 팔려가지고 지금 이사를 못 가고 있는 사람들 꽤 많이 있고요. 또 내가 지역을 갖다가 옮겨가고 싶은데 내 집이 지금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이제 7억대 매물을 갖다 보고 있었는데 7억대 매물이 거래가 되다 보니까
아, 6억대까지 떨어지려고 생각을 했다가 기다리다가 이게 놓쳐보니까 이게 또 쉽게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려가게 되면 바닥을 갖다 알 수가 없는데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10년 이상 있으면서 느낀 건데 바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닥은 지나야 봐야지 알게 되고 또 하나 매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가격을 갖다 예측하는 거는 저는 해보니까 신의 영역이고 다만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올라갈 때 집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되면 사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2월 달이든 1월 달이든 작년 12월 달에 매수를 했던 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분들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을 거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힘들지 않아요. 아니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7억에 샀습니다. 그 집을. 근데 7억 밑으로 6억이나 뭐 6억 5천에 매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7억에 매도하는 사람은 내가 4억이나 5억에 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가에 샀던 사람들은 7억에 매도를 할 수 있는데 내가 7억이나 8억에 매수를 했던 사람은 절대 7억에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수자 입장과 매도자 입장이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 또 저에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8억짜리 매물을 8억 5천 매물을 1억 정도 깎아주면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도인이 정말 웃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 현장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그리고 또 매수자와 매도자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거 중개를 하다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중개가 가장 어렵다. 중개가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고 방송하는 게 너무 재밌고 차라리 방송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정말 찐팬분들이나 우연찮게 제 방송을 보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간에 서서 매수자와 매도자를 갖다 연결시켜주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도 엄청 많고. 그런데 아침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마음도 편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정보를 정말 불특정 다수에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무주택자만 보실까요? 주택 있는 분들도 보시고 정말 100억대 이상 자산가들도 보십니다. 그런 분들이 저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아니면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해보면 정말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제가 잠깐 말이 좀 엉뚱하게 빠졌는데 이어서 이야기 좀 드리면요. 또 지금 전세가율이 또 집값 바닥 진단에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이제 삼성이라든지 고양시 덕양구 또 특히 이제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도 지금 전세 가격이 약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상승하고 있지 뭐 작년 재작년처럼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다. 그러나 주택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이 엄밀히 따지게 되면 높을수록 이제 집값도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마 올 전반기까지 갈지 아니면 올 하반기에는 또 이게 더 역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서서히 전세가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 특히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덕은지구 입주와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성 입주 때문에 지금 현재 올 봄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는 않을 거지만 만약에 덕은지구라든지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성 물건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가 이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전세 가격도 올 전반기보다 올 하반기는 더 높아질 것이다는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물어보신 분들이 1주택자 입장에서는 상급지로 갈아타기 좋은 기회인데 내 집값도 빠졌지만 이사가고 싶은 집값도 하락했기 때문에 갈아타는 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내 집이 지금 안 팔려서 갈아타기를 갖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제가 선매수 후 매도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는 선매도 후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또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 전문가 90% 올해 집값 하락 반등은 2024년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좀 넘어가면 현장 공인중개업소와 부동산 전문가, 은행, 프라이빗 뱅커 10명 중 9명 이상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들 중 2명 중 1명은 집값이 다시 반등하는 시점을 내년으로 지금 꼽았습니다. 이 내년이라는 거에 주목을 하십시오. 만약에 세계 경제라든지 국내 경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뭐 내년까지 지속될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기까지가 정말 최악으로 좀 치달을 것 같고 더 나가서 올 하반기까지도 경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맞물려져 있는데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제가 판단했을 때 이제 이런 주택 매매 가격이 올 하반기까지 하락을 할 거라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빠르면 올 전반기가 지나고 대곡 소사선 개통이 하는 그 시점부터는 좀 빠르게 서울과 경기와 인천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가격과는 좀 반대되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양시가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양시가 입주 물량이 없는데 입주 물량 때문에라고도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정말 지금 보시면 제가 앞서서 그런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A2블럭과 A5블럭, A4블럭 같은 경우는 20평대입니다. 50 타입, 55 타입입니다. 25평도 안 되는 23평, 21평 이렇게밖에 안 되는 이런 주택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혼부부라든지 자녀가 없는 또 1인 가구도 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2인 가구 내지 3인 가구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세대에서 30평대도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또 평형수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원당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여기도 작은 평수가 있거든요. 근데 1236세대 중에서 조합원이라든지 또 청약을 갖다 해서 당첨되신 분들까지 같이 또 들어가는 거지만 원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원당 뉴타운이 지금 계획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게 또 계획대로 추진될지 또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게 되면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들도 올 하반기까지는 집값이 하락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지만 내년부터는 또 반등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2020년, 2021년, 뭐 작년 초반까지 정말 한 10년치 올라야 될 게 2년 만에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떨어지는 이 폭 자체가 많은 분들이 뭐 30% 하락됐네, 40% 하락됐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게 되면 3년 전 가격보다는 더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차 아이파크를 예를 들게 되면 7억이라고 예를 들게 되면 이 3년 전 가격보다는 지금 떨어진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게 되면 눈치가 좀 빠르시거나 제 방송을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올 하반기가 되면 저는 분명히 고양시 특히 덕양구 삼성벨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 특히 지축이라든지 뭐 삼성역 주변으로는 아직까지 3호선도 다니고 원흥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준신축 또 5년 이내에 아파트가 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물론 감사스마일 내피셜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감사스마일 TV의 애청자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뭐 많은 뭐 100만 유튜버, 뭐 10만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하실 분들이 어떻게 또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대구와 인천을 꼽았습니다. 대구는 2021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미분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 1순위였고 그리고 인천은 최근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올해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 2순위로 지목됐는데 집값이 반등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추가 완화라든지 뭐 세계 최초 주택 구입 지원 확대라든지 주택담보대출 정책 지원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규제 완화책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9억 이하의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도 나와 있고 더 나가서 이제 금리라든지 경제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안정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주택 공급이 지금 올해 이런 경제 상황이라고 하면 아무도 집을 갖다 공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공분양만 지금 남아 있는데 공공분양도 지금 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야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 3, 4, 5, 6, 7, 2027년이나 2028년에 아마 입주를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KB경영연구소에서 주택가격 조정 국면은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경착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2019년 주택가격 급등으로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강화되면서 위험한 가구가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끌을 해가지고 정말 많은 그러니까 작년에 많은 그런 주택들이 경매에서 넘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경매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경매가 넘어가는 그런 숫자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KB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일부 주요 아파트의 가격 급락이라든지 주택시장 내 하방 경직성이라든지 안정적인 가계대출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주택 가격 급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20분 내로 방송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가 조금 늦어졌는데요. 잠시만요.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A2블럭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덕은 3정,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있는 원당역 롯데캐슬, 고향 지축 비용까지, 장항지구, 신혼희망타운까지 다 지금 당첨되셔가지고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 걱정 1도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걱정 1도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제 예상이 틀리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 정도로 저는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 내년에, 그러니까 올 하반기, 그 다음에 내년 초가 되면 고양시는 분명히 달라지고, 더 나가서 고양시에 있는 그런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경기자유구역이라든지, 또 고양시의 맨파워라든지, 고양시가 또 일산 테크노밸리 또 착공이라든지, 킨텍스, 그리고 하이월드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정말 배드타운이 아닌, 정말 자족도시로 향하는 첫걸음이 2023년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안타깝게도 2023년, 4년, 5년, 지금 6년, 7년까지 앞으로 5년간 주택 공급이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아파트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까지는 정말 지금 나와 있는 5,000세대에서 그러니까 많아봤자 정말 10,000세대가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국방대학교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양주시 장면 3마리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장항지구에 남아있는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도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아무리 빨라야 2026년에 입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신 분들만이라도,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입주를 갖다가 되시는 분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동안에 종잣돈을 갖다 조금 더 모아 놓으시고, 왜냐면 금리 같은 경우에도 올 하반기까지 이제 고금리로 되다가 저는 금리도 내년 정도가 되면,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초가 되면 또 금리도 많은 부분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꽤 예상을 합니다. 물론 감사스마일이 예상입니다. 감사스마일의 예측이고 내피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분명히 2023년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12월 달 분위기랑 지금 3월 분위기랑은, 특히 고양시 지금 덕양구에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정말 분위기 너무너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또 매도를 갖다가 희망하시는 분들이 지금 매도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자, 또 이런 또 분위기로 또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도 집값 흐름 예측을 갖다 지표를 또 들여다보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든지 전세가율을 갖다가 꼭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전문가 90%가 올해 집값은 하락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작년보다 올해 집값이 상승한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 많은 폭의 하락은 하진 않겠지만, 그리고 그런 하락의 폭을 갖다 저는 고양시 같은 경우는 더 적을 것이다 라고 또 예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반등은 2024년이라고 전문가분들이 예상을 하는데, 감사스마일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저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거처럼 2020년, 2021년처럼 정말 폭등하진 않을 것이다. 정말 폭등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시고, 내가 내 집 마련해서 내 가정을 갖다 꾸리고 내 자녀를 양육하면서 3년, 5년, 10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갖다 택하신다고 하시면, 고양시에 지금 집을 갖다가 장만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집값 예측이라든지 집값이 앞으로 얼마만큼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하기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드려야지만, 그래도 감사스마일TV를 애청하신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좀 다소 길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정말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20억, 30억이 이해가 되는데 왜 고양시 아파트는 8억, 7억이 이해가 안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고양시 아파트는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고양시의 아파트는 앞으로 더 반등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지금 가격보다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드리면서 정말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6일 경칩날, 행복한 날 되시고, 이제 우리 곁에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을 맞이하실 준비를 각자가 잘 하시고, 오늘 하루, 이번 주도 행복 가득하십시오. 고맙습니다.